잘 알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를 않고 전화 속 사람들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할 누구도 곁에 없을 때 혼자만 있고 싶어도 사실 외로울 때 웃어볼 기운도 없을 때가 있죠. 할 일은 쌓여서 산더미에 줄어들질 않고 자꾸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유난히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멀기만 하고 하고픈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쓴 웃음 지으며 참아버렸죠. 누가 또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죠.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생각해도 자꾸 한숨만 나올 때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나만 이런 건지 혼자 힘든 건지 I know 잘하고 있단 걸 그렇게 속으로만 안고 있지 말고 You know 내가 곁에 있단 걸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언제든 내게 기대 쉬어도 돼요 그대 With you 다 이해해 다 이해해 다 이해해 다 이해해 자, 반갑습니다. 노래 좀 계속 듣고 계세요. 자, 승리 반갑고요. 정의로운 데이머스는 지지방송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운전에 집중해 어차피 일단 운전해 오빠 달려
영민이님 반갑고요. 소래한개님 반갑고요. 이현재님 반갑습니다. 달려봐 오빠 한번 밟아봐 울어봐 어디 한번 밟아봐 저기서 포장마차 어때? 배고파 죽겠네 어서 빨리 밟아 방귀도 부산해 오빠 잘 달콤달콤 운전해 앞으로 오빠 앞줄이 일단 저기 주차해 오빠 달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이번주도 촉법 소년들은 달립니다. 두 손 거기 멈춰버려 빨간 불빛이 샬라파이어 신기하라고 나 키즈파이어 덩크러져 멈춰버려 그린 라인으로 데리고 달려 오빠는 급하게 달려 너 빨리 밟아봐 빨리 달려 오빠 한 바퀴 다? 오빠 달려 붕붕 오빠 좋아. 자, 뭐 촉법 소년들 벌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죠. 오빠 달려 붕붕.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촉법 소년들. 오늘도 어제도 역시나 두들겨 맞았고요. 자, 해바라기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 저는 이런 닉네임 쓰시는 분 너무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수신 장군님, 예, 반갑습니다. 예. 게이츠 조이님 반갑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닉네임 만드신 분들, 그분도 요즘 바쁘시나 재밌는 닉네임 분들 계셨는데, 그죠? 오랜만에 한두 달 만에 웃긴 닉네임 오셨습니다. 예.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저 웃겨주시는 닉네임을 소유하신 분들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예. 좀, 예, 애쓰셔서 한번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수신 장군. 예, 감사합니다. 웃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잠깐 봅시다. 지난번에 이거 언급을 했었는데, 내가 빠뜨린 게 있었어. 이훈재님이 남은 노총각 그 사람은 요즘 안 오나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 남은 노총각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인데, 컨텐츠가 바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가 하고도 웃는데, 그 컨텐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은 노총각 컨텐츠가 이제 바보 컨텐츠를 해가지고 열심히 쇼츠로 열심히 엄청 많이 올렸어요. 예, 그 한번 보시면 예, 가끔 하루가 힘들고 고단할 때 그 친구 채널 가서 보고 있으면 웃기면서 기도 안 차고 때로는 재미없는데도 웃음이 납니다. 자, 지난번에 그 홍교사님 요거 하면서 이제 그저께죠. 어제가 있고 그저께 하면서 이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 이미지로 보면 안 되겠다. 이거 보면 되겠죠. 예. 남부 축구 경기 때 태극기 들지만 불같이 안 했다 이거. 예.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부연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의원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원이었고 남북 통일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성남 상암 경기장에 이제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단일팀을 해가지고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국가 간의 약속,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간의 약속 때 만들어진 룰, 그 룰을 붉은 악마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거를 이제 외친 것 때문에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한테 상당히 좀 화를 냈던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이제 조병신 채널인가 뭐 여기서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들고 나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려진 사건 발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바꿀게요. 누구야? 저기 누구? 문간첩이. 예? 문간첩이가 이 간첩 대통령 시절 때 김정은 앞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 앞에서 뭐 하죠? 김정은 앞에서 차례짜세를 입고 김정은은 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문간첩이가 여기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여긴가? 아무튼 자 문간첩이가 이래 서 있는 거예요. 이래 서 있고 김정은이가 앉아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어요. 여기 서가지고 이제 문간첩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김정은이 옆에 서가지고 차례짜세로 사인한 거 기다리는 그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공산주의 국가 그것도 인간을 해롭게 하는 북한의 주민을 억압하는 그런 독재 대통령한테 독재 국가의 김정은한테 그딴 식으로 옆에서 보고받듯이 마치 총리처럼 서가지고 차렷자세로 그 사인을 받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이 새끼들이 들고 나와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저것끼리 계속 국정감사에서 시끄러지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들고 나온 게 뭐였냐? 그때 이제 박지원 개누깔 박지원이가 한다는 말이 이 얘기였어요. 예? 남북 축구 때 태극기 들지 말라고 뭐 화를 냈다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박지원이가 그때 이거를 꺼내고 나온 거예요. 이거. 예. 이거를 박지원이가 끌고 들어올 게 없어가지고 요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 내막은 제가 그저께 알려드렸지만 국가 간의 약속 그 문제 때문에 신뢰잖아요. 그래도 신뢰. 그리고 김대중이가 가짜 평화를 하든 어쨌든 김대중이가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할 수 없이 평화 축구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통일축구였죠. 쌍방간에 약속을 조율한다는 게 한반도기와 함께 아리랑만 틀고 서로 국가의 국가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의 국가의 어떤 국가의 애국가 우리는 애국가지 뭐 그건 모르겠다. 그 곡을 털지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시작된 경기에서 붉은 악마가 그걸 해버린 바람에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죠. 그때는 박근혜 의원이 대한축구협회 회장한테 뭐 하는 짓이냐 그죠?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나온 게 개누깔 박지원이가 문간첩이가 김정은 앞에서 차렷자세로 사인받고 있는 마치 김정은이 총리처럼 사인받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들고 나올 게 없어가지고
들고 나올 게 없어가지고 고작 두고 나온 게 지가 아차 생각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축구할 때 태극기 들지만 그 이야기 그거를 들고 나와서 이 국정감사든지 나라 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서 USB도 북한에 넘어갔잖아요. 그런 심각한 문제에서 사건 전환용으로 썼던 거를 이 미친 종자들이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하려고 오만 거 다 가져오려고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눈에 띈 거지. 그래서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태극기 들지 말라고 화냈어?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비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보수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립시다. 자, 오늘 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댓글 잠깐 볼까요? 게이츠초이님,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희생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네요. 속은 자가 병신이다. 썩은 자가 병신이다. 속는 자가 병신이다. 이은재님, 그분도 유튜브, 예, 맞아요. 예. 유튜브 채널 이름 뭐지? 아무튼, 유튜브 채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강행희 씨가 말하는 오늘 국민은 개돼지라고. 김대중이 참 저걸 보면 대한배. 그렇게 자기를 잔합한 자의 딸을 저렇게 남북평화 통일의 화신으로 만든 거 보면, 이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대중이가 저래 한다 해서 그렇다고, 안 할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게, 이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직을 수행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거잖아요. 북한의 주민들 자유의 품으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돌 노래 북한에 대고 다 틀어쁘고 북한의 주민들 자유의 품으로 오라 그러고 계속 북한 주민들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도 공약에도 북한 주민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약대로 이해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단 그 주민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간 애들 봐봐요. 퐁퐁 부대, 폭풍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퐁퐁 부대인데 키가 진짜 큰 애들, 진짜 크다 싶으면 한 165 정도? 전부 다 150, 평균이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군인들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거 가서 지금 무거운 장비 들지도 못합니다. 무거운 장비도 들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거기 보내놓고 그 걔들도 어찌 보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못 먹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봐요.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얼마나 키가 큽니까 요즘은. 그죠? 차이 많이 나죠. 그런 분들이 자유 품으로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노? 뭐부터 해야 되노? 뭐가 순서가 꼬였는데, 잠깐만요. 이거부터 볼까? 자, 홍근사님이.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지? 누가 한두구리 만나라 그러십니까? 요 삿대지 보이시죠? 호평아이도 절로 가. 손가락으로. 저래 가라. 삿대지라면서.
누가 한동희 만나라 그러십니까?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게 영상이 있는데, 홍근사님 페북에 가면 이 영상도 나오거든요.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반복됩니다.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아저씨. 예?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아저씨.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누가 한동희 만나라 그랬습니까? 누가 윤석열이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한미 혜민이 반갑고요. 예. 사랑하는 대임수 사랑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예. KR텐이 내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지 45년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진 당원들에게 모욕 수준의 욕먹는 모습 박정희 대통령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좀 천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재님 예전에 독일이 분단됐을 때도 동독 국민들이 소독에 하도 많이 넘어갔던 게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이유였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좀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왕래가 있고 하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의도치 않게 라디오 방송이 그 날이 아닌데 원래 라디오 방송이 잘못 알고 통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라디오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베를린 장벽 가가지고 망치로 다 때리 부우고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원래 그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에서 물론 하기로 하는데 그날은 아니었는데 오보가 나와가지고 라디오 듣던 사람들이 다 서독 동독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오한마로 베를린 장벽을 다 때리 빠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자 그랬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즘 홍사님 뭐 많이 안 올렸어요. 내가 좀 해볼만, 내가 좀 보면서 막 얘기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역사주의자인 양심적 자유우파에게 일부러 MSG를 살짝 MSG 양념, 소금, 간장, 이런 걸 MSG라고 그러죠. MSG를 살짝 친 틀린 내용을 그의 꼬리말에 포함시켰다. 냄비 뚜껑 덜썩거리듯 소금 부글부글 끓는데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감 떨어진다.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감 떨어진다. 황금 오리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욕심이 가해서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씩 황금 오리알을 낳는데 욕심이 가해가지고 막 배를 갈라붙더니 아무것도 없죠. 걔는 항상 한눈을 팔 때 왔다가 간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원숭이가 지금까지 몇 번 나무에서 떨어졌을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조원진 땅 대표님은 명태균과의 인연을 강조한다. 조시철 최고위원은 선거 때 1. 선거법과 2. 정치자금법 등에 일절 접촉되지 않는 청렴 결백하고 정정당당하게 계약을 맺고 명태균과 관계를 맺었다라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받는 핵심 당원과 재판을 받고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받는 핵심 당원과 당직자들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글을 올린다. 어떤 글을 올렸죠? 어떻게 꼬리를 자른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3정당이며 군소정당인 우리 공산당의 지도부 당직자 사무처의 요즘 행태를 관찰하면
지도부는 조원진 당대표님은 까도 되는데 나를 까는 건 고소하겠다. 당직자는 조원진 당대표님과 지도부는 까도 되는데 나를 까는 건 고소하겠다. 재밌네. 사무처는 조원진 당대표님과 지도부와 당직자는 까도 되지만 나를 까는 건 고소도 하고 민사도 걸겠다고 협박도 하지만 부질없는 짓인 게 수사기관의 언어를 모른다. 자, 더 봅시다. 우리 공화당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조원진 지명직 당대표 아닐까. 우리 공산당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조원진 지명직 당대표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 아닐까 해놓고 불가능하다. 이미 발목을 잡은 경제 공동체로 엮인 네 사람들이 놓아주지를 않는다. 주석. 네 사람은 MSG. MSG라. 아무튼 네 사람이 놓아주지 않는다. 네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사람. 왜 댓글에 왜요? 한미혜민님, 이수신 장군님,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대중 빨갱이 새끼 탄압한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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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님이 이수신은 좌파요. 감안하세요. 이수신 장군님, 그러니까 보수는 욕먹는 거다. 사실 보수는 욕먹고 있어요. 욕먹고 있는데, 사실을 얘기하세요. 사실을.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도 난 좌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좌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좌파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에서 왜 좌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다 보수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중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파죠. 자와 우의 관계가 대한민국에서는 자와 우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그 갈림길에서 자와 우가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좌파가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틀린 말이죠. 예. 그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고, 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중국몽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좌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보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다른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진 건데. 아까 불가능하다. 이미 발목을 잡은 경제 공동체인 네 사람들이 놓아주지를 않는다. 네 사람들. 뭘까요? 열심히 활동비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는다. 이미지. 보관 중. 사건은 수사 중. 엄마 너무 이쁘게 그린 거 아닙니까? 홍근사님이 너무 이쁘게 그렸는데 뭐 딥페이크 기술입니까? 너무 이쁘게 그렸는데 우리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쁘신 분이 있나? 대한민국에 너무 이쁘게 그리셨다. 혹시 딥페이크 기술도 그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보관 중. 대구 달성경찰서 보관 중.
촉법소년들. 예. 자, 다음 거 하나 보기 전에요. 다음 거 하나 보기 전에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약간 긴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깁니다. 약간은 기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냥 저는 평범한 어떤 시민, 또 뭐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지, 제가 한 번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정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제가 정치자금법을 뭐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제보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고소를 했다 그래. 뭐 고소 선관위도 뭐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고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배너에 뭐 제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한 이런 것들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고발한 사람은 그런 어떤 법에 선거법에 선거법을 잘 아는 사람인. 자, 일단 뭐, 예, 고발 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고발 당했다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고발 뭔가 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더 다시 볼게요. 예, 내가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해놓으니까.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냥 저는 평범한 어떤 시민, 또 뭐 투쟁,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지, 제가 한 번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정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제가 정치자금법을 뭐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제보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고소를 했다 그래. 뭐 고소 선관위도 뭐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고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기 이수신 장군님, 이수신 장군이 항보라죠.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 이수신 장군이 항보 시리즈죠. 항보 시리즈 맞죠? 뭐 제가 지금 간만에 오셨는데, 그죠? 항보 시리즈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그 항보 시리즈밖에 없거든. 자, 어쨌든 항보 시리즈는 어차피 제가 좀 요상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차단해놔도 다시 그 VPN 기술로 다시 올 거죠? 다른 닉네임으로. 예.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수신 장군이 항보라 시리즈 같은데 다시 VPN으로 해가지고 능력과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예. 그럴 능력자니까. 네, 항보 시리즈는 간첩으로 보고 있다고. 예. 알죠, 여러분들? 예. 예를 들어서 배너에 뭐 제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한 이런 것들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고발한 사람은 그런 어떤 법에 선거법에 선거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를 고발했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요, 숨기는 게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라 저는 몰랐어요. 그죠? 또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뭐 홍준표도 뭐 홍카콜라인가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유시민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나머지 무슨 뭐 슈퍼챗 기능은 제가 어떤 뭐 돈을 받아서 그거를 뭐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정치자금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채널 회원은 10,000명 이상이 돼야지 이제 채널 회원 기능이 살아나는 거고, 또 뭐 슈퍼챗도 뭐 3,000명 이상인가 4,000명 이상인가, 그래서 4,000시간 이게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4,000시간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걸 왜 반복시켰냐면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본 데이모스가 제가 유튜브 채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옛날 반려견 훈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조건이 풀리는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슈퍼챗 기능을 켤 것이냐. 그리고, 회원가입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 회원가입은 또 특정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또 풀리는데, 그거를 내가 뭐 회원가입,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동은 금 할게요. 자, 동은 뭐 1,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은은 내비도 진짜 가입하는 거, 예. 회원가입. 은은 뭐 10,000원 하는 사람도 또 5,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은 또 뭐 50,000원 막 이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돈에 미친 사람들. 안 그러면 다 같이, 전체 똑같이 그냥 다 뭐 1,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를 회원가입을 시키는 것도, 자기 채널에 회원가입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자, 본인 채널에서 본인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설정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설정을 다 해야 돼요. 설정을 본인이 직접 하고 돈을 설정해야 돼요. 자, 슈퍼챗도 켜고 끄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방송 전에 끄거나 켜거나, 예,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당신은 지금 슈퍼챗이 기능이 됩니다 하고 당신은 슈퍼챗 기능을 딱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할배도 자꾸 속여 먹는데. 자, 그런 수익 창출이 한 슈퍼챗 기능이 딱 될 때, 수익 창출 기능이 될 때 가장 뭘 해야 되냐면, 구글에다가 나의 정보, 그 다음에 계좌번호, 입금받을 계좌번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여러 가지의 이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거마저도 본인이 직접 하고 구글에다가 제출하고, 구글에서 또 온라인이 아닌 우편물로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주소에 사람이 맞는지, AI가 아니고 사람이 맞는지 확인차 온라인이 아니라 우편으로 핀 코드라는 그 비밀번호 코드를 또 우편으로 보내줘요. 국제 발송으로. 그러면 그걸 받아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고 지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비밀번호. 그래가지고 슈퍼챗 기능 켜고 하는 게 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역시 전과자답죠. 이게 자동으로 됐다고. 자, 조금 더 앞으로 볼게요. 항상 뭘 하든 다 거짓말을 해요. 할매들이 모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3,000명 이상인가 4,000명 이상인가, 그래서 4,000시간 이게 그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4,000시간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자동 같은 소리 하는 생성되는 거잖아요. 네가 직접 다 해야 돼. 그걸 내가 무슨 뭐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 것도 아니고, 뭐 생계 유지로 뭐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또 그동안 제가 활동은 7년 동안 투쟁해온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내가 스스로 슈퍼챗 기능을 딱 끄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조사받았거든. 보니까 선관위에 가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받았거든요. 뭐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솔직히 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루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을 거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동안 너무 뭐 신세도 많이 졌고,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뭐 신세도 많이 졌고,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뭐 신세도 많이 졌고. 그 선거에 출마 안 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자기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출마 또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이 방송에서는 또 안 한다 그래.
그 출마를 안 할 거면 최고위원직도 내려놔야지. 최고위원직을 왜 유지하냐고. 출마를 안 할 건데 최고위원직을 왜 유지하지?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뭐 신세도 많이 졌고,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뭐 신세도 많이 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우리 공화당이 또 우리 당원들이 뭔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만 매진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정치의 현장에 뛰어든다든가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제가 맡은 게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튼튼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합당이나 이런 거를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사실 조직이 잘 갖춰져야 또 그들하고 합당 통합을 할 때 또 우리가 또 유리한 고지에 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만 앞으로 좀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뭐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만 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조조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3217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류필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보수가 재집권을 못하면 이 나라는 무너져 없어집니다. 당연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뭐 슈퍼챗이 들어오나. 하여튼 뭐 계속 감사합니다 하던데. 저는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재집권하지 못하고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누가 고발했을까?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긴 잘 봐라. 유공당 니들이 보수냐? 빨갱이들이지. 자, 잠깐 멈추고 참고로요. 참고로 이 조원진에 미친 사람들이 가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8 가서 묘지 닦고, 그동안 영남권에서 부산, 경남, 경북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광주의 정신들을 새롭게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곡을 통해서, 광주의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노래도 부르고 이런 말을 했던 게 공무원연금법 개혁 통과한다고 여기 아무도 안 갔어도 공무원연금법은 개혁이 됐어요. 왜? 공무원의 철박통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들이 모두가 이념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원하던 상황이었어요. 저기에는 보수 진영에 누가 안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걸 가서 저 가서 뭐 묘지 좀 만져주고 저거 했다고 공무원 연금법 통과하는 데서 뭐 반대를 안 하려고 와서 이 얘기하라고 뭐 얘기해 준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야 돼, 누가? 거기에 누가 가야 돼요? 그 정도로 5.18 그 가가지고 멸을 닦고 저런 말을 해야 될 만큼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필요하다. 그럼 우리 반대 안 할게 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가든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가야지. 저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누가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 누가 시켰죠? 근데 이거를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한 공무원 원래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하는데 군인연금이 같이 결부가 돼 있는데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들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서의 이제 국가에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유권자로서는 군인연금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군인연금은 자기 월급에서 기여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그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군인들의 연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뿐만 개혁을 하면 말 그대로 군인 연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숨기려고 조원진 친이제들은 그걸 숨기려고 이걸 공무원 연금법 통과를 위해서 이지랄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도 내려야 되죠. 조원진은 내려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간에 우리 공화당을 무너뜨리는 거, 송영진을 쫓아내는 거, 어쩌거나 이런 데미지를 가해가지고 이런 의욕을 상실시키는 거. 뭐 제가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이해를 못하지?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당대표일 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시키기 위해서 질서 있는 대진 방안론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대진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사퇴 그리고 권한을 이양 선언하고 여당 야당 합의로 거국 내각 구성,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죠. 그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사퇴, 즉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 이 순서가 우리가 말하는 질서 있는 대진 방안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시에 문재인이가 민주당 대표였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마자 이 조원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 뜻 받던 거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원진이 만들어 놓은 이 정당은
공산당 정당이고 빨갱이 정당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계속 이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열심히 하게 되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무슨 당원들 뭐 몰래 돈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까? 뭐 부정한 돈을 제가 받았습니까? 당원들 뭐 몰래 돈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까? 뭐 부정한 돈을 제가 받았습니까? 당원들 뭐 몰래 돈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까? 뭐 부정한 돈을 제가 받았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 일에 매진을 하니까 뭐 활동비 좀 받는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 일에 매진을 하니까 뭐 활동비 좀 받는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 일에 매진을 하니까 뭐 활동비 좀 받는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불편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막 뭐 슈퍼챗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후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해가지고 저도 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이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국기를 물라는 행위를 한 뭐 이적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기문란이 뭔지 보여줄게. 이게 국기문란 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에만 매진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좀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뉴스들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당 이 소식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또 이제 그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다른 뉴스를 못 전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께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뭐 이럴 때 전쟁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야지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전쟁이 나야 된대. 대단하죠. 예. 차라리 전쟁이 나야 된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전쟁 나기를 원합니까? 차라리 전쟁이 나야 된대. 차라리 전쟁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국기문란이라는 게 뭡니까? 태극기 위에서 밥 처먹는 게 국기문란이고 되도 않는 시진핑주의 공산주의 중국몽이 무슨 제2 박정희라고 현수막까지 이 미친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어쩌고 뭐 어쩌고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 당할 때 탄핵보다 제일 나빴던 게 지금 하야 자진하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라 이것이 제일 나빴거든요. 근데 이 제일 나쁜 행동을 한 놈들이 누구냐? 민주당과 함께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대진 아까 보셨죠? 민주당의 질서 있는 대진 방안론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원했던 인간이 바로 조원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힘이 뭐 짬뽕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조원진이 구글하는 보수 통합 뭐 합당 이런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절대 가능성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미
우리는 뒤늦게 자꾸 예전 사실들을 찾아서 이제 짜맞추기가 되는데, 이제 점점 어디서부터 이상한 점이 왜 이럴까 하다가 이러 보니까 빈자리가 메워져서 이제는 알게는 됐지만, 정치법에 있는 사람들은 진작에 알았던 거죠. 진작에 알았던 거고. 그래서 조원진이가 왜 밖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보고 마치 국뽕을 맞았는데, 우와, 태극기를 보고 대가리를 돌려서 왜 나왔겠습니까? 다 나온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그 어떤 누구도 질서 있는 대진론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을 하려고 이제 당시에 탄핵이라는 뭐 그런 걸 김무성을 비롯해서 이 새끼들이 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놈들이 질서 있는 대진,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하기를 원하는 질서 있는 대진론을 얘기한 사람이 보수 진영에 그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조원진이가 문재인과 함께 똑같은 질서 있는 대진론을 주장했던 거였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공산당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더더욱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공산당은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조원진의 똥구멍을 빨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활동비라는 명목, 그 활동비가 주머니에 돈이 채워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조원진만 지켜 세워주면 활동비가 들어오니까 그 유지를 벌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이는데 이 속이는 것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더라도 거의 박살 났을 정도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뭐 앞전 방송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재단 이주치가 없어진 그 재단 이사장이 조원진이고, 그 재단의 위원장이가 재단 위원장이 김문현이잖아요. 예, 지금 두 사람이 그걸 통해서 묘지 사업인지 무슨 실버타운인지 뭔지 아무튼 마지막 끝인 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단계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진입하기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 타임이 그 바로 재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데이모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정당의 실체 조구라 조원진이 있는 한 이 정당은 절대로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뭐 조구라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수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통진당급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우리 공화당에 통진당 장당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정의당이 해산되고 정의당의 장당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갔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예, 다음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거 뭐 볼까요? 슈퍼 참치 한번 볼래요? 슈퍼 참치. 참치! 참치! 슈퍼 참치! 팔떡팔떡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참치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그때 마침 참치 내게 형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하! 참치! Let's go! 팔딱 팔딱! 슈퍼 참치! 낚싯대를 던졌다. 오늘 내게 오자네 누군가.
에너지 빙글빙글 참다랑어 너는 커서 멋진 참치 되겠구나 이렇게 팔딱 뛰고 저렇게 팔딱 뛰고 눈빛이 살아있어 친구가 돼보자고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그때 마침 참치 내게 형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하 참치 렛츠고 팔딱 팔딱 슈퍼 참치 자, 슈퍼참치. 뭐 이런 노래 있는지 몰랐죠? 댓글 한번 보고요. 왜 갑자기 참치 노래를 틀었을까? 그 참치 이야기를 해야죠. 참치 이야기를 할 건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참치 노래. 저런 노래도 다 있었군요. 다 있었습니다. 격동 코리아님, 나는 반딧불. KRT님, 전 세계에서 난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식으로 자부심 존나게 높이면서 고작 투쟁한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께 인정 못 받고 박근혜 대통령께 달성할 맛이니 달맨이 씹어내는 거였나. 그래도 그렇게 욕할 거면 뭐하러 탄핵무효 외쳤나. 기가 찹니다. 그죠? KRT님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내일 또 참치. 얼마 전에도 참치가 있었던 것 같아. 얼마 전에도 뭔가 누군가 함께 참치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뭐 참치를 먹은 것 같아. 잠깐 이 홍교사님 건데 이 이미지 말고 자, 이제 새롭게 개편한 이미지인데. 자, 봅시다. 자, 황교사님이 살짝 가끔씩 보는 회계 먹었어. 살짝 가끔씩 보는 회계 먹었어. 가보면 조직 활동비. 자, 이 연월이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자, 2024년 상반기죠. 2024년 상반기 거만 회계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먼저 왜 선거 때가 있어가지고 선거가 있는 달에는 1분기 뭐 2분기가 됐든 선거가 있는 날에는 그 선거 회계 보고를 할 때 정당의 회계 보고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는 먼저 회계 보고서를 받았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같이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상반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이야기가 아닌데 홍 교사님이 이제 뭐 추측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추측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날짜는 좀 지웠고, 요거 모자이크 할 거는 좀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자, 화담을 볼까요? 화담, 사업자번호 띠띠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화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서울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 업종이 뭐냐? 역시 일식집입니다. 횟집. 참치도 나오겠죠. 이제 VIP인지 초울트라 VIP 참치인지 모르겠지만 고급 횟집이죠. 고급 횟집인데 어디냐?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원진이 서울에 살고 있는 데와 아주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거기가 화담입니다. 화담. 예전에 제가 로드뷰로 화담이 어딘지 보여드렸고, 그죠? 왜 갑자기 화담으로 갔느냐까지 제가 얘기했죠. 자, 코리아나 맞나요?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VIP 참치집을 쭉 가다가 화담으로 바뀌었죠. 들켜가지고 VIP 참치집을 간다는 게 뭐 우리들한테 뭐 데이모스한테 들켜가지고 결국은 바꿨죠.
화담으로 갔죠. 화담으로 가도 들키죠. 왜? 회계 내역에 화담으로 바꾼 정황이 나오거든. 아우, 이제 화담으로 갔구나라고 다 알아버렸죠. 예. 다 알아버렸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요것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JC 뉴스 정가 대기자랑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땅 대표님 기자 간담회 식대.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회계에 이게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적은 거죠. 땅 대표님 기자 간담회 식대. 가지고, 화담. 이제 짱구와 선생님들, 짱구. 맞나? 교주. 생선에도 같이 먹자. 녹색 메뚜기 교준이 참이슬도 한잔해요. 짱구야 VIP 참치집은 다 들켰어. VIP가 아니네요. 여기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화담이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담, 컨트롤 F 파인드에서 화담 찾으면 나오죠. 화담 어디 있노? 나왔나? 나왔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밑줄 꺼드리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해도, 됐어요. 자, 여기 봐요, 이제. 땅 대표, 더 크게 하자. 이게 뻔하거든, 이리 적히는 게. 자, 땅 대표 기자 간담회. 뻔하거든. 이거 퇴진 복집이잖아. 이거 말고. 화담, 있네. 요 위에 있습니다. 땅 대표 기자 간담회. 화담, 일식집. 자, 여의도 파라곤 호텔. 고려하나 호텔에서 파라곤 호텔. 여의도 파라곤 호텔의 지하에 있는 화담이라는 일식집으로. 봐요. 지난번에 이 언제 먹었나? 55만원 먹었죠. 55만원치 먹었어요. 자, 11월 16일입니다. 2023년도 11월 16일. 2023년도 11월 16일. 이때 먹은 거예요, 이때 먹었는데, 화담이 언제부터 화담으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화담. 보자. 화담. 11월 16일. 저 위로 가서, 2023년도에 일단 VIP를 한번 볼게요. VIP. VIP 참치가 2023년도 1월 9일 날 VIP 참치 가가지고 90만 9천원치 결제를 한 게 있고,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언제야 이거? 3월 27일 날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VIP 참치집 가고 41만 6천원 결제를 했고, 버카로 결제하는 겁니다. 버카. 지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언제요? 2023년도에 5월 10일 날 또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VIP 참치 가가지고 49만 9천원치 결제를 해요. 좋은 지인가 버카를 두고 다니잖아요. 자, 다음 또 언제야 이게? 또 7월 7일 날 여기 있습니다. 7월 7일 날 또 코리아나 호텔 VIP 참치 가가지고 21만 3천원 결제를 하고요. 다음 볼까? 다음이 어디냐? 8월 28일 날 밑에 있습니다. 8월 28일 날 또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계속 VIP 참치 코리아나 호텔 가서 51만 5천원 결제를 하고, 그 다음 없죠? 자, 이게 언제냐?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자. 2023년도의 마지막이 언제냐? 8월 28일이에요. 8월 28일. 자, 그러면 이제 화담이 시작되는 걸 보면 알겠죠? 2023년도에 화담이 시작합니다. 화담. 요 고급 일식집 화담.
자, 하담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봅시다. 하담. 자, 10월달. 그죠? 아까 8, 9월인가 마지막 아니네. 8월 28일 위에 보이죠? 8월 28일 날 VIP 참치를 마지막으로 가고 그다음에 10월 17일부터 이제 화담으로 바뀐 거예요. 덜켜 가지고 영등포에 화담으로 10월 17일 가고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화담을 갔어요. 10월하고 11월. 예. 10월하고 11월. 자, 화담이 2023년도에 새로 아지트를 바꾼 거예요. 화담 일식집으로 바꿨어. 예. 여기 가서도 55만 원. 아까 뭐 엄청 큰 금액도 있죠. 90만 원 막 결제한 것도 있었고. 자, 2022년도에는 화담 없습니다. 화담 없어. 2022년도에 화담 없어요. 예. 2023년도 후반기에 나타났어요. 화담이라는 일식집이. VIP 참치집을 계속 가다가. 예. 그죠? VIP 참치집 있잖아요. 2022년도에도 역시나 계속 갑니다. 요것도 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 예. 계속 가요. 예. 요것도 계속 가고, 예. 계속 갑니다. 또 여기 있죠. 또 계속 갑니다. 계속 가거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도 VIP 참치 계속 갑니다. 예. 좋은지 뭐 버카 두고 다니니까 손에. 자, VIP. 화담 해볼게요. 없어요. 예. 2021년도, 2022년도 없습니다. 화담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자, 또 보면 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예. 뭐 기본 뭐 40만 원 이상이네. 먹었다 하면 40만 원 이상씩 처먹네요. 누구랑 먹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말 누구랑 먹는지 궁금한데, 자, 오, 참이슬도 한잔해요, 교주님. 오, VIP가 아니네요. 오. 다음에는 홍거산에 여기 요 자리에 그 떡님 그 녹색 메뚜기 유치원 교장 선생님으로 좀 그려주세요. 교장 선생님 해야지. 여자 목소리 흉내내기가 좀 힘드네. 여자 목소리는. 장구야, 덜 켰어. 교장 선생님 하면 딱 좋은데. 참치 먹어요, 짱구 어린이.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 목소리 같은데.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게임 한번 할까? 다 걸어서 게임 한번 할까? 작전만 잘 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자, 요렇게 해를 먹는데, 자, 위에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요 페이스북에, 홍거산이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댓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걸 왜 넣었지를 확인을 또 해보는데, 이 채널의 커뮤니티에, 이 사장이 있으면서 부연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보니까 이게, 조원진이야. 이 뒷모습이 조원진이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보면 딱 하단, 이 여의도거든, 여의도. 예? 이거 딱 여의도거든, 여의도. 이 하단이 여의도라. 그 여의도 파라곤에, 이날, 물론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 대기자라는 사람, 1번 대기자, 2번 대기자, 1번 대기자님 들어오세요. 참치 해 준비 다 됐습니다. 네. 2번 대기자님 없어요. 아, 그래요. 1번 대기자님 들어오세요. 오, 참이슬도 한잔해요. 오. 그래, 같이 먹었더라고. 보니까. 같이 먹어서 홍거사님이 이렇게, 적었구나. 언제. 2024년, 언제, 조직 활동비에, 아하, 땅 대표님 기자 간담회 식대가, 내역으로 잡히겠구나. 하담으로, 누구랑 먹었느냐? 대기자라는 사람하고 먹었더라고. 사진,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날 횟집을, 영등포니까, 여의도니까, 이날 여의도 파라곤에, 걸어가잖아, 지금. 걸어가니까 여의도 파라곤에, 아하,
화담을 갖겠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설국님이 만나서 처먹고 가는 뒷모습이 짠하다고 노인을 감수장 그죠? 예, 거기 이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댓글에 갑자기 뒷모습이 왜 있는가 했어요. 왜 있는가 했는데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구나라고 알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타이밍을 좀 끊기셔서 전화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셔도 되고요. 촉법소년 오늘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도 10시 반 넘었네.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촉법소년들 내가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뭐다.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인가? 언제 맛있는 잔치국수를 먹을 것인가? 전화 옵니다. 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자, 이거 봅시다. 자,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홍거사님이 딱 올렸죠. 조원진 땅 대표님 항소하더니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무슨 시비, 무슨 일이. 조원진 땅 대표님 항소하더니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무슨 일이. 2024년 10월 24일 피고인 정구 항소 기각 판결 항소 기각 됐죠. 끝. 보니까 제가 이걸로 했어야 되네. 제가 보니까 변호사 있죠. 변호사 출석을 안 했더라. 그죠? 엊그제 봤죠? 변호사 출석을 안 했더라. 변호사가 출석을 안 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뭐나 판결은 그대로 난다. 변호사가 굳이 올 필요 없다는 거죠. 변호사는 아무도 안 왔어. 따로 변호사인데요. 아무도 안 왔고요. 자, 피고인 한 사람 종국 항소 기각 판결 났고, 자, 또 피고인 한 사람 항소 기각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피고인 한 사람 항소 기각이 아니라 이제 선고가 됐어. 선고가 된 거거든요. 선고가 됐으면 우리가 뭘로 봐야 되죠? 자,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댓글 함께 참여 좀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지난번에 방송 때 이제 선고면 이제 벌금이잖아. 그죠? 벌금 봐야 되겠죠? 벌금.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쌍집유가 가능하냐. 그랬죠? 쌍집유가 가능하냐. 쌍집행유예. 말 그대로. 쌍집행유예가 가능하냐. 기존에 집행유예가 있었고, 그죠?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 집행이잖아요. 형 집행인데 쌍집유가 가능하나.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가능은 하다 했는데 쌍집행은 아니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벌금이 구속도 아니고 벌금이 된 건데, 벌금이 얼마까? 그때 제가 그때가 월요일 방송이었나요? 그죠? 월요일 방송 때 저는 예상한 게 이거였죠.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예상을 했죠. 1천만 원 이하를 예상을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벌금이 이제 1,000만 원까지 올라간 돈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로 볼 수도 있겠다. 500만 원 이하로 볼 수 있겠는데, 자, 만약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5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저거 하나 볼까요? 뭘 봐야 되노? 뭘 볼까요? 뭘 볼까요? 뭘 보겠습니까? 활동비를 봐야지. 자, 활동비가 이제 2월 달에는 2024년 2월 달에는 이제 1,000만 원이죠. 예. 그래도 달에 기본 500만 원은 가져가잖아요. 그죠? 달에 기본 500만 원을 가져가니까 자, 다시 한번 바꿔서 자, 그렇다면 활동비 500만 원 받으니까 그죠? 활동비 500을 받으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활동비 받아서 벌금은 내면 되네. 맞나요? 활동비 받아서 벌금 내면 되네. 아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꿀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개꿀이다. 개꿀이다. 개 좋다. 개꿀이다. 그러죠. 개꿀이다. 요즘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 따라한다고 앞에 개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개꿀이다. 개 좋다. 개 어렵네. 개 편하다. 막 이러거든요. 요즘 어르신들도 그럽니다. 좀 젊게 살아보려고. 개 힘들어. 등산을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등산을 가면 이랍니다. 개 힘들어. 이러고. 그냥 힘들어 하면 되는데, 야, 막, 나이 한 70 되신 분이, 개 힘들어 이래요. 젊은 사람들 좀, 유행 좀 따라가겠다고. 예. 아무튼, 개꿀이잖아요, 개꿀. 이 완전 개꿀이잖아요. 이대로 개꿀. 예, 개꿀. 개꿀이죠, 개꿀. 그런데, 누구는 개꿀이고, 누구는 개꿀이고, 이 사람 개꿀 아니다. 이 사람 개꿀 아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 두들겨 맞은 8명 개꿀 물음표. 왜? 뭐 계좌번호 하나 올려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줬는지 모르지, 그죠? 돈을 어떻게 됐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뭐 끝나지 않았을까? 조구라가 연석회의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 빨리 하루 만에 해주지, 뭘 일주일씩 끄냐,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래서, 그 8명도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8명, 7명? 7명. 왜냐하면 한 명은 불출석 해가지고 11월 달로 연기됐죠. 그래서 7명에 대해서 대구에서 벌어진 거죠. 대구에서 선거법 위반. 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지 돈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돈은 갔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개꿀 아니고, 이분도 개꿀 아니고, 여기는 5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개꿀이다. 완전 개꿀이지. 활동비 현금 꽂히니까, 그걸로 결제하면 완전 개꿀. 끝. 그죠? 벌금 내면 끝. 야, 멋집니다. 활동비 받아가지고, 활동비가 뭐야? 활동비가 범죄 저지르라고 만든 주는 돈이 활동비인가? 문득 궁금합니다. 활동비가 범죄 저지르라고 주는 활동비인지 문득 궁금해요. 그래서 자 잔치국수는 언제 먹을 거야? 자, 잔치국수는 언제 먹을 건가? 참. 잔치국수는 언제 먹을 거냐? 예상은 우리가 24일인데. 24일날 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오늘 25일이잖아. 그래서, 자, 이 판결문이 10월 24일날 이제, 끝났으니까, 판결문을 입수해야죠.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판결문을 입수를 해야죠. 정보공개 청구해서.
정보공개 청구에서 판결문을 입수를 하고 난 뒤에 그 판결문을 보고 저기 우리가 VIP 참치나 화담에 있는 스시 고급 참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긴할 수 있는 잔치국수는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뭐 원하는 바에는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잔치국수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댓글 좀 보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11월 2일 날 둔내 펜션에서 1박 2일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정현 회원 중 한 분이 고맙게도 장소 및 식사를 제공하신답니다. 오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 나정현 회원분들 모두 모여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뜻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참석 가능하십니다. 그 뜻이 그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라든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집 탄핵이 잘못되었고 명예회복 돼야 되고 그런 뜻이죠. 그런 분들은 참석 가능하십니다. 해비는 없습니다. 1일 참석도 가능하오니 1박 2일인데 1일 참석도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아마 나정년 카페에 공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는 분 한번 보시면 뭐 가보셔도 되겠죠. 근데 뭐 나쁜 목적으로 가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고요. 자, 천님이 스님이 오늘도 눈팅하면 모니터링하는 공산당에서 점 받는 놈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없는데요 댓글? 뭐 없어 보이는데. 레처님이 사기꾼 좋은지 언제 깜빵 갈까? 진짜 노력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쭉 보겠습니다. 천년미 스님 찬성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레처님이 요즘 진정추님 안 보이시네요. 진정추님 저기 아버님께서 별세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장례식은 끝났고요. 장례식은 끝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시간적 그게 있어야 되니까 아버님을 뭐 많이 존경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쉬시는 것 같아. 언젠간 진정추님 다시 제 방송하면 아마 오실 거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장례 절차는 다 끝났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봅시다. 돈 많이 갖다 바치니 임명장까지 받았겠네요. 임명장 주죠. 돈 갖다 바치면 임명장 다 주죠. 임명장 다 주고 플로리다님이 분노하실만 합니다. 자, 그 이전 댓글은 뭐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 끝나도 댓글을 보는 이유가 지나간 댓글 중에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이 끝나면 제가 다시 댓글을 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막 있으면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플로리다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뭔가 좀 이상한 점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뭐 제가 찾아야 된다고 하면 좀 찾아보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마 저는 구미에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저는 구미에 있을 것 같고 라이브 방송을 켤 듯 합니다. 구미에서 라이브 방송을 켤 듯 하고요. 내일 뭐 구미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자야죠. 그래서 자,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설국님, 재당 등기부분 열람해 보시죠. 그게 좀 쉽게 떼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쉽게 떼는 게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